옛날 옛적 한국의 영월 지역에는 신비로운 산들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사방이 울창한 숲으로 뒤덮여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숲의 자원을 애존하여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숲을 신성시하며 매년 봄이 되면 산신령에게 풍요와 안녕을 비는 제사를 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곤 했다. 어느 해 마을에 어린 사냥꾼이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준호였으며 그는 병약한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홀로 사냥을 나가곤 했다. 준호는 사냥 실력이 뛰어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싶은 갈망이 자리잡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꿈속에서 준호에게 신비로운 환상이 찾아왔다. 커다랗고 환상적인 흰 사슴이 나타나더니 눈부신 빛을 발하며 준호에게 말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게 하마. 그러나 나를 사냥하지 말고 숲의 이치를 깨우쳐라. 준호는 그 꿈이 그저 일시적인 환상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꿈에서 깬 후에도 환상적인 흰 사슴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꿈에 이끌려 준호는 매일 아침 일찍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그는 화살을 준비해 다가오는 짐승들을 잡으려 했지만 흰 사슴이 나타날 때마다 이상하게도 그의 손은 결코 그를 해치지 못하게 되었다. 점차 준호는 사냥 대신 숲을 탐험하며 숲의 생태계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나무와 동물들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에 대해 깊이 깨달았다. 이러한 시간들이 지나고 준호는 자신이 마을에서 더 이상의 사냥을 이어가는 것보다 자연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돌아와 자신이 배운 바를 나누고 자연 보호의 중요성을 설파하며 마을에 신임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얼마 후 다시 흰 사슴이 꿈에 나타났다. 사슴은 준호에게 말했다. 이제 너는 진정한 산의 수호자가 되었구나. 너의 마음속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준호는 잠에서 깨어났고 그는 깨어나자 자신의 가슴 깊은 곳에서 새로운 힘과 사명감을 느꼈다. 결국 준호는 영월의 산신령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며 그의 가르침을 따랐다. 세월이 흐르면서 영월 지역의 숲은 건강하게 보존되었고 그 지역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신비로운 지역으로 명성을 얻게 되었다. 흰 사슴의 전설 또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며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귀중한 이야기로 남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진 한국의 진도의 은해안을 따라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물고기가 풍부하여 바다의 은혜를 입고 사람들은 해양신을 공경하며 살았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유난히 바다를 사랑하는 소녀가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민들레였습니다. 민들레는 해안가에서 자주 부서지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바다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민들레가 늘 해안가에서 바다를 향해 노래를 부르는 날이면 바다는 더욱 완만해지고 물고기 떼가 마을로 몰려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그녀의 특별한 축복이라며 민들레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늘 말했습니다. 바다는 마음을 열면 언제나 우리에게 축복을 줘. 민들레, 내 마음은 투명해서 바다와 친구가 될 수 있구나. 하루는 민들레가 평소처럼 해안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파도 속에서 반짝이는 물체가 그녀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은 찬란한 빛을 발하는 진주였습니다. 민들레는 진주를 손에 쥐고 깊은 호기심에 잠겼지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다시 바다 속으로 던졌습니다. 바다야, 이건 너의 것이야. 너만의 보물이야. 라며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민들레는 꿈을 꿨습니다. 거대한 용왕이 그녀 앞에 나타나 자신을 소개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바다의 용왕이다. 내가 진주를 돌려주었기에 나는 너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민들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마을 사람들에게 늘 풍요로움과 건강을 주는 바다가 있으면 좋겠어요. 용왕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의 순수함과 마을을 위한 배려심에 감동했구나. 너의 바람대로 이 바다는 늘 마을에 축복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너 또한 늘 바다를 사랑할 것을 약속해다오. 민들레는 기쁘게 약속을 건넸습니다. 그 이후로 진도 해안은 항상 물고기가 풍성하고 바다는 마을 사람들에게 커다란 은혜를 줬습니다. 민들레는 자신의 꿈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바다의 가치를 더욱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바다의 변함없는 친구로서 언제나 해안가를 지켰습니다. 이 전설은 오늘날까지 진도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져 오며 사람들은 여전히 해안을 거닐 때 민들레의 노래를 기억하며 바다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도시 김천에는 특별한 마법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해마다 단 하루 한여름밤에 빛을 발하였고 그 빛은 하늘의 별들처럼 반짝였습니다. 이 나무는 별빛 나무라 불렸고 많은 이들이 그 신비로운 광경을 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별빛 나무가 위치한 곳은 김천의 작은 산길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나무 주위에 은은한 빛이 감도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곳에 도착한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 소원을 빌고는 했습니다. 천년에 걸쳐 이 나무는 김천에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을 줬다고 전해졌습니다. 어느 해 여름 한 소녀인 은비는 그 나무에 대해 듣고 찾아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은비는 호기심이 많고 항상 새로운 모험을 갈망하는 아이였습니다. 별빛 나무에 관한 소문을 들은 후 그녀는 그 빛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은비는 가족에게 이야기를 한 뒤 친구 지민과 함께 별빛 나무를 찾아 나섰습니다. 두 소녀는 길을 따라 걸으며 새소리와 시원한 바람을 느꼈습니다. 하늘이 어둑해질 무렵 마침내 그들은 나무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 순간 마법 같은 일이 펼쳐졌습니다. 나무는 그 모습을 드러내며 황금빛으로 발하고 있었습니다. 나뭇잎 하나하나가 작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고 그 빛은 천천히 하늘로 올라가 별들과 어우러졌습니다. 은비와 지민은 경이로운 광경에 숨을 죽였습니다. 이윽고 은비는 나무 앞에 설 때마다 해오대로 마음속으로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녀의 소원은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이 언제까지나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지민과 함께 나무 주위에서 행복하게 춤을 추었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은비와 지민에게 오랫동안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김천의 별빛 나무는 그 이후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며 그 빛을 계속해서 발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별빛 나무를 바라보며 자신만의 소원을 빌었고 그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기다리며 각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김천의 별빛 나무는 마을 사람들에게 영원한 신비와 희망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김천은 별빛 나무와 함께 늘 꿈이 가득한 곳으로 기억되었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한평 지역에는 나비의 여왕이 사는 신비로운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그냥 일반적인 숲이 아니었어요. 나비 여왕의 마법 덕분에 나비들이 반짝이는 빛을 내며 하늘을 날아다녔습니다. 마치 별들이 숲속을 흐르는 듯한 그런 광경이었죠. 이 숲의 존재는 한평 마을 사람들에게도 전설처럼 여겨졌습니다. 뭐랄까 그 숲은 외부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듯했습니다. 오직 진정한 마음을 가진 자들만이 그곳을 찾아갈 수 있었죠. 아직 어린 소녀였던 지혜는 할머니에게 나비 숲의 이야기를 듣고 매일 꿈속에서 그곳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그 숲을 직접 보고 싶다는 꿈을 꾸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혜는 꿈에서 깨어나니 이상하게도 마음 깊이 묘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약간의 호기심과 설렘이 뒤섞인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바로 숲으로 걸음을 내딛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지혜는 하루 종일 숲을 거닐며 나비 숲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비 숲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포기하기 직전이었을 때 그녀는 작은 언덕에 앉아 그동안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진정한 믿음과 순수한 열망이 피어나자 숲의 모습이 서서히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바로 나비가 빛나는 아름다운 숲이었습니다. 숲에 들어서자 수천 마리의 나비가 지혜의 주변을 날며 그녀를 반겼습니다. 그곳에서 지혜는 나비 여왕을 만났고 여왕은 지혜의 순수한 마음을 칭찬하며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지혜는 주저 없이 한평 마을의 행복과 번영을 빌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평 지역은 상서로운 빛으로 가득 차고 나비들은 해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을 줬습니다. 물론 나비숲은 여전히 신비로운 전설로 남아 있었지만 그곳을 다녀온 지혜는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특별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지혜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많은 이들에게 나누며 사람들에게 진정한 믿음과 순수한 마음의 중요성을 전했습니다.
한평의 나비숲은 이제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진정한 꿈과 희망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청남도 예산 지역에는 마법의 황금숲이 있었다. 이 숲은 너무나도 깊고 울창해서 외부 사람들에게는 전설로만 남아 있었고 그 안에는 숱한 신비와 비밀이 담겨 있었다. 예산에는 석봉이라는 이름의 농부가 살고 있었다. 그는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지만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어느 날 석봉은 우연히 황금숲에 대해 전해 듣게 되었고 그곳에는 무한한 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황금빛 사과가 열린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석봉은 결심했다. 자신과 가족의 삶을 바꿀 유일한 기회가 바로 그곳에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길을 떠나 황금숲을 찾기로 했다. 몇 날 며칠을 걷고 또 걸어 드디어 석봉은 전설 속의 황금숲 입구에 도착했다. 숲은 놀라울 정도로 고요하고 신비한 올리브 그린 색의 황금빛 반짝임이 더해진 모습이었다. 석봉은 두려움과 설렘을 동시에 안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황금빛 사과가 열린 나무를 찾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마치 숲이 그를 시험하듯 길을 잃게 하고 이상한 소리로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하지만 석봉은 포기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숲속을 탐험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숲의 광경은 점점 환상적으로 변해갔다. 나무의 잎들은 낮에도 별빛처럼 반짝였고 바닥에는 알 수 없는 문양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때 석봉의 눈앞에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나타났다. 그 나무에는 정확히 소문으로 들어왔던 황금색 사과가 열려 있었다. 하지만 나무 주변에는 무언가가 이상했다. 그것은 바로 숲의 수호신 금강호랑이가 나타나면서였다. 금강호랑이는 천둥 같은 목소리로 외쳤다. 너의 욕망을 위해 이곳에 왔는가? 아니면 자신의 꿈을 찾기 위해 이곳에 왔는가? 석봉은 그것이 단순한 부와 욕심이 아님을 느꼈다. 그저 평온한 삶을 위한 것임을 소리 높여 말했다. 호랑이는 잠시 석봉의 말을 듣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너와 가족의 평화로운 삶이라면 이 황금 사과가 그 길을 열어줄 것이다. 호랑이는 뒤이어 석봉에게 황금 사과를 따서 가져가도록 허락했다. 석봉은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황금 사과를 따서 고향으로 돌아왔다. 놀랍게도 마을 사람들도 그의 모험을 인정하고 모두 함께 그가 얻은 황금 사과의 부를 공유하게 되었다. 그날 이후 예산 지역은 풍요로워졌고 석봉의 이름은 지역 주민들에게 오래 기억되었답니다. 그리고 사과를 따서 돌아온 날 이래로 전설에 따르면 황금숲은 다시 모습을 꾼 채 남겨져 오직 진정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에게만 다시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한다.